내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게 될 때까지 너무 오래 끌지는 마요. 계산하면 안 돼요. 바보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그냥 호구로 보는 거잖아요. 제 맞선 상대는 가족까지 총출동해 제 돈으로 최고급 요리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사실은 월급 300만 원의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수백억대 자산을 움직이는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 기막힌 자리에서 저를 호구 취급하는 여자와 그런 저를 구해준 또 다른 여자, 제 인생을 뒤흔들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황혼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박진우, 올해 28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제 인생에 이렇게 황당하고 곤란하면서도 제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 생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박진우는 성공한 남자입니다. 제 소유의 회사가 있고 직원들과 파트너사들이 있죠. 매일 회의실에 앉아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소위 성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간과 건강, 그리고 수많은 개인적인 관계들을 희생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저는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저는 상대의 눈빛, 말투,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미간을 잘못 짚는 것 하나 때문에 프로젝트가 엎어지기도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던진 말 한마디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언제나 제 사람 보는 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틀렸습니다. 모든 일은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막 큰 프로젝트 회의를 마친 참이었죠. 머리가 채 식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저는 통화 내용의 파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야, 지금 뭐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죠. 회사예요, 어머니. 회사, 맨날 회사. 너 이제 28이야. 18이 아니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바빠요. 네 아빠보다 바빠? 옛날에 네 아빠가 나 쫓아다닐 땐 하루에 3개의 도시를 뛰어다니면서도 밤마다 꼬박꼬박 전화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그냥 한번 만나나 봐라. 손해볼 거 없잖니?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또 선자리 잡으셨죠? 내 친구 딸인데 착하고 예쁘고 집안도 평범해. 딱 한 번만 만나봐.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지. 거절하고 싶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잘 압니다. 제가 안 나간다고 하면 어머니는 내 아들 28인데 아직도 솔로 같은 현수막을 들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실 분이었죠. 그런 일을 저지를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 목소리가 즉시 밝아졌습니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오늘 저녁 6시 압구정에 있는 레스토랑이야. 주소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맞선이라.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제 돈을 보고 다가오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응. 오늘 저녁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누가 물어보면 그냥 평범한 회사 과장이라고 해.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상대방이 물어보면은 월급은 300만 원 정도고 월세 살고 평범한 국산차 탄다고 해. 그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지, 내 돈을 보는 건지 궁금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시 10분 전, 저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지도 그렇다고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적당한 중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체면도 차리면서 너무 과시하지 않을 때 선택할 만한 곳이었죠. 저는 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선 상대가 왔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5명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는데 목에 건 목걸이가 어찌나 굵은지 세게 잡아당기면 강아지 목줄로 써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는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성, 젊은 청년,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그리고 맨 마지막에야 제가 만나기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였습니다. 솔직히 꽤 예뻤지만 짙은 화장과 번쩍이는 드레스, 아찔한 하이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중년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고기를 고르는 듯한 눈빛이었죠. 총각이 박진우 씨? 네, 안녕하십니까? 괜찮네. 좀 마르긴 했지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미는 제 맞은편에 앉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스크롤하기 바빴고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오자 그 중년 여성이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내가 주문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킹크랩 2마리, 전복은 인당 하나씩. 대게도 있나? 있으면 한 마리. 한우 꽃등심은 5인분으로 줘요. 웨이터의 눈이 빛났고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술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20만 원이 넘는 와인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함께 온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비싼 거 아니요? 하지만 여자가 그를 쏘아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얻어먹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괜찮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까지 가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산하지 마요.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얼굴에 총명한 눈빛,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한 번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맞선을 보러 나왔으면 됐지. 온 가족이 몰려와서 비싼 음식만 골라 시키고 월급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계산하라고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8, 평생 처음으로 무언가 아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 자신도 왜 웃음이 나왔는지 모를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맞선은 망했네요. 책임지실 겁니까? 그 여자는 순간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놓친 게 아깝기라도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시끄럽던 루만이 마치 누군가 세상의 소리를 꺼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저처럼 생판남을 위해 대신 나서준 하얀 원피스의 여자에게 쏠려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본 탓에 외모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 있는 여자에게는 무언가 아주 다른 이름 붙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목소리를 냈을 뿐이었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이지만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유미의 어머니는 즉시 안색이 변했습니다. 댁은 누군데 우리 일에 참견이야. 하얀 원피스의 여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죠.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거죠. 뭐가 옳지 않다는 거야? 이 총각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라고.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똑바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식 없이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그저 옳은 것을 묻는 사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쪽 테이블의 사람들은 모두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린 중년 여성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중년 남성, 아직도 킹크랩살을 씹고 있는 청년, 그리고 체면이 깎여 잔뜩 화가 난 유미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하얀 원피스의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계산 안 할 참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폭발할 듯 팽팽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아주머니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요. 아주머니, 저는 맞선을 보러 온 거지. 댁의 가족 전부를 부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습니다. 무엇을 시키는 건 아주머니의 자유지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남에게 계산을 떠넘기는 건 옳지 않죠. 옆에 있던 남자가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사소한 일인데. 아저씨,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께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아닙니다. 아까 그 청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째째하게 구네. 맞아.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몇 살이지? 22이요. 그럼 일은 하고 있겠네? 그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돈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싫을 뿐이야. 테이블에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미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녀가 밉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와는 맞지 않을 뿐이었죠. 아무 뜻 없어. 그냥 우리는 서로 안 맞는 것 같네. 그 말에 그녀는 멍해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즉시 분노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야? 내 딸이. 너 때문에. 아주머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머니는 제게 동의하는지 물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계산서를 들고 서 있던 웨이터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테이블 따로 계산해 주세요. 웨이터는 당황했습니다. 네? 손님, 그게 무슨? 제 몫만 계산하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은 음식값에 딱 맞는 금액이었죠. 저쪽 테이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얀 원피스의 여자를 지나칠 때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생기 넘치는 눈동자. 부드럽다기보다는 불꽃이 있는 듯한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크게 한 방 먹을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네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요? 지금 기분 좋은데요. 뭐가요? 진실을 말하는 용감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녀는 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바보 같네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지도요. 그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돌아보며 약간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또 뭐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고르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죠. 필요 없어요. 그럼 감사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낯선 감정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첫눈에 반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목하게 되는, 궁금해지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밤바람이 살짝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계단에 서서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모습이, 그녀가 서 있던 방식, 말하던 방식, 다른 사람을 두려움 없이 똑바로 쳐다보던 그 눈빛이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람 좀 찾아줘.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대표님, 정보를 주십시오. 저는 액정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타자를 쳤습니다. 20대 여성, 머리 높게 묶고 하얀 원피스 차림. 오늘 저녁 X 레스토랑에 있었음. 잠시 후 그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이 정보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 휴대폰을 끄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28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헤어진 뒤에도 이렇게 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게 만든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거리를 차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게 한 채로요. 서울의 밤은 나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노란 가로등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포장마차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그 나름의 활기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거의 10년을 살았지만 오늘 밤은 처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도시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에 계약서의 숫자나 사업 계획 대신 웬 낯선 여자,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8살에 온갖 일을 겪어놓고 고작 한 번의 만남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대충 씻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레스토랑 CCTV를 통해 찾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채 안 돼서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서가 아니라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참 낯설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저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었고 명확한 방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 거창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제는 괜찮으셨습니까? 제가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뭐가? 맞선 말입니다. 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실패했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분을 찾았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놀라서인지 아니면 기다렸기 때문인지 모를 반응이었습니다. 정보는. 그가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름은 강하윤, 24세. 시내에 있는 미디어 회사에 근무. 월급은 200만 원 후반대. 월세 거주. 본가는 지방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잘 나온 사진은 아니었지만 틀림없이 그녀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잠시 더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게 전부이십니까? 제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기뻐하시거나 당장 무언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뭐래? 그 사람 회사에 쳐들어가기라도 하라고? 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설마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주소. 네? 나한테 보내. 그는 즉시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외출할 거야.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저는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뭘 하려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 않으면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윤 씨가 일하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꽤 낡은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그리 번화하지 않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드나들던 곳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길 건너편에 서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머리를 높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심플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는 아니었고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저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몇 명과 함께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온 가족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다가가지도 부르지도 않고 그저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헤어져 골목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게 그녀가 겁먹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그녀는 2블록을 걸어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고 마침내 낡은 빌라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철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진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혼자서 여자를 미행하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하윤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변호해 주던 모습, 미간을 찌푸리던 모습, 여전히 바보 같네요 라고 말하던 모습.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몰랐지만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서두르는 추적이 아니라 정중한 접근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는 대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티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7시가 좀 넘었을 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머리를 높게 묶고 손에는 가방을 든 채 출근을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만났네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따라오셨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경계심이 느껴질 뿐이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제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한가하시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럼 왜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르니까요. 그녀가 미간을 더 깊게 찌푸렸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녀는 제가 농담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네요. 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지도요.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출근해야 해서요. 저는 그녀를 막지 않고 다만 말했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리고는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슬프지도 실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같은 사람은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 솔직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저를 낯선 사람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봐줄 날이 올지 궁금해서였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마음속은 더 이상 어제처럼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결심이 섰습니다. 나 박진우는 강하윤이라는 여자를 쫓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씩. 그날 아침 하윤 씨가 저와 함께 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섣부른 적극성에 감동하지 않았죠. 그녀에게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고 충분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선을 넘게 놔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지만 오전 내내 일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계약서, 숫자들, 조항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가 나를 피하지 않을까? 점심때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후에 건설사 쪽과 미팅이 있는데 추가로 준비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기해. 네? 내일로 연기해. 그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미 일정을 다 맞춰놨다고.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문제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급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까? 매일 아침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릴 수도 없고 너무 자주 우연을 가장해서 그녀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윤 씨는 그런 우연을 쉽게 믿어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만날 합리적인 이유, 자연스러운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하윤 씨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길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녀가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동료 없이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차에서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되었을 때 제가 돌아섰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하윤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즉시 익숙한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또 여기 계시네요.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척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할까요? 절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약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빨리 인정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절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서둘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당신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네. 제가 뭐 특별한가요? 제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식이 없어요. 그녀는 멈칫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춰서 저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다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줄 알죠. 하지만 당신은 아니더군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장점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장점이에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더 다가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뭐요? 저녁 식사요. 그녀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시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뭔데요? 제가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다가 되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라는 게 뭔데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돈을 내주거나 이용당하는 거 말고요. 그냥 두 사람이 평범하게 앉아서 밥 먹는 거요. 그녀는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낯선 사람의 초대는 받지 않아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네요. 그녀는 몸을 돌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고 다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게 되면 그때 다시 초대할게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처럼 날카롭게 반응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윤 씨를 쫓는 것을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그녀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아침에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길을 막고 서 있는 대신 골목 입구의 작은 가게에 앉아 아이스티 한 잔을 시켰습니다. 7시쯤 그녀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하거나 예전처럼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지나가는 길이 아니신가 봐요. 제가 웃었습니다. 네, 이번엔 일부러 왔어요.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망하거나 비꼬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쁘지 않으세요? 바빠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요. 이번 대답은 그녀를 강하게 반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다가 말했죠. 저 곧 출근해야 해요. 알아요. 여기 얼마나 서 계실 작정이세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죠. 그녀는 저를 쳐다보다가 저를 놀라게 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저랑 한 정거장 정도 같이 걸으실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서 계시잖아요. 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럼 가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아침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차들이 지나다니며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저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우요. 박진우가 다예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죠? 강하윤 씨. 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한 지는 오래됐어요? 1년 좀 넘었어요. 일은 괜찮고요? 괜찮아요. 먹고 살만은 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을 좋아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딱히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싫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됐죠.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요? 뭐가요? 당신 일이요?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익숙해졌어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생각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길 입구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전 다 왔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미리 말을 하세요. 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세계에 작은 한 걸음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하윤 씨가 먼저 저와 함께 걷는 것을 허락한 이후로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거나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철저히 경계해야 할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직 친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고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이상 매일 아침 하윤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만나고 싶으면 미리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 근처 지나가는데 잠시 같이 걸을래요? 바로 답장이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10분쯤 지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짧은 2단어.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윤 씨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우리는 지난번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전히 너무 가깝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뚜렷한 경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윤 씨는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직장일, 동료 이야기, 생활 속 소소한 잡담 같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들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꾸밈도 계산도 없는 진짜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떤 날은 상사 때문에 보고서를 3번이나 수정했다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지만 어딘가 웃음기 섞인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곧 월세가 올라서 지출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저 오늘 피곤하네요. 조용히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함께 걸으며 가끔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요. 그렇게 한 주가 흘렀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 걷는 것에, 그리고 저녁에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 씨였습니다. 아직 회사예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네, 시간 괜찮아요? 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그 근처인데 좀 먹으려고요. 저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10분만 기다려요. 저는 차를 몰아 그녀가 보내준 주소로 갔습니다. 길가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아니라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약간 어두운 노란 조명의 평범한 가게였죠. 하윤 씨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했어요? 아니요. 기다렸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 일 때문도 사교 때문도 아닌 그저 식사를 위해서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 국수 2그릇을 시켰습니다. 하윤 씨는 정말 배가 고팠는지 꽤 빨리 먹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바빴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어요. 점심도 대충 때웠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식당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하고 원칙 있는 그녀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다가간다면 그녀는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계산하려고 일어서자 하윤 씨가 즉시 말했습니다. 각자 내요. 제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이 내주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살게요. 아니요. 왜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직 당신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요. 그 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각자 계산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윤 씨가 걸었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랑 다르네요. 내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부자애, 까칠하고 통제하기 좋아하는 사람.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네요. 저는 먹는 장소는 신경 안 써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되물었습니다. 내가 연기하는 거라면 당신이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몇 초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계속 지켜봐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조금은 믿기 시작한 것처럼요. 우리는 골목 입구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같이 와줘서요. 제가 웃었습니다. 내일도 같이 갈 거죠?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마음대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의 만족감이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과는 다른 부드러운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그 후 며칠 동안 하윤 씨는 더 이상 저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하지도 않았죠. 어떤 날은 그녀가 먼저 내일도 와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단 한 글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제 삶에 그녀가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도 일을 방해하지도 않았지만 버리고 싶지 않은 습관처럼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녀도 저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저와 그녀 모두 준비되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닌 두세 개 사이의 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그 후 저와 하윤 씨의 관계는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고백도 과한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함께 길을 걷고 시간이 맞으면 소박한 저녁을 먹고 가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 씨가 출근할 때는 항상 머리를 높게 묶지만 늦게 퇴근할 때는 머리를 푼다는 것.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고른 메뉴라면 억지로라도 먹는다는 것. 그리고 항상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가끔 무언가를 빠르게 적는다는 것.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적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휴대폰에 적지 않고요? 손으로 쓰는 게 더 진짜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윤 씨에게는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는 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평소처럼 걷고 있을 때 하윤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해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무슨 일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시간은 많은데 한가해 보이지는 않고 옷차림도 괜찮고 생각도 깊은데 포장마차에서 밥 먹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 하는데요? 제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업해요.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작다는 게 어느 정도인데요? 그냥 먹고 살만할 정도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여전히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었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이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윤 씨가 제 정체를 알게 되면 변할까봐.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녀 자신이 아니게 될까봐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작은 식당에서 막 식사를 마쳤을 때 하윤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뭐가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질문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는 게 피곤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안 익숙해요. 왜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나지막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럼 감수해야죠. 그녀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제가 감히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에서는 단호하고 필요할 땐 냉정해질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항상 계산하고 고려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하윤 씨는 그녀는 똑바로 진실되게 살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강인함인지 무모함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제가 그 모습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뒤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꽤 많이요. 저는 여전히 약속 장소에서 하윤 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분이 넘도록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 씨는 이유 없이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분을 더 기다리다가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강하윤 씨 머리 높게 묶은 분 보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쉬었어요. 제가 멈칫했습니다. 쉬었다고요? 네. 아프다고 들었는데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파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빗속에 잠시 서 있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작은 골목길은 빗물로 흥건했습니다. 저는 철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윤 씨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에 있어요? 네, 나 지금 밑에 있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돌아가요. 문 열어줘요. 괜찮다니까요. 이미 와버렸어요. 다시 침묵.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풀어헤친 머리, 피곤한 눈빛.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나네요.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약은 먹었어요? 먹었어요. 밥은요? 안 먹었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려요. 저는 몸을 돌려 죽과 약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하윤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먹어요. 그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아프니까요. 그녀는 침묵하더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말했습니다. 죽 먹고 약 먹어요. 그래도 열 안 내리면 병원 가고요.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몇 걸음 떼었을 때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제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떠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제 마음속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그녀와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윤 씨가 처음부터 쌓아 올렸던 그 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그 작은 골목을 떠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주 명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더 가깝고 진실된 곳으로요. 하윤 씨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제 관심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미리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잊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먼저 다가올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몇 분 간격으로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10시가 다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 씨였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저는 거의 즉시 답장했습니다. 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단 3단어였지만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처럼 거리를 두거나 마지못해 답하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제게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열은 내렸어요? 네. 밥은 먹었고요. 먹었어요. 저는 액정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타자를 쳤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이번에는 그녀가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쯤 지나서야 답이 왔습니다. 마음대로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마음대로요였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우연도 지나가는 길도 아닌 약속이었습니다. 하윤 씨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심플한 원피스 차림에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는 뒤로 낮게 묶었습니다. 여전했지만 또 달랐습니다. 아마 제가 그녀를 다른 감정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디 갈 건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곳 있는데 비싸지는 않아요. 제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죠. 저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에 갔던 포장마차들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고 깨끗한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너무 시끄럽지도 붐비지도 않아 대화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죠.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둘 다 공통의 리듬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려? 이렇게 챙겨주는 거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런 습관이 없어서요. 그럼 왜 나한테는요? 제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직은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 못해요.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무모하네요. 당신만큼은 아니죠.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뭘 무모하게 했는데요? 레스토랑에서 낯선 사람 편을 들어준 거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 일이요? 네, 그땐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했는데요?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뿐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희귀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제 말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아주 평범했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은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도 아직 가까운 사이도 아닌 그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 두 사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그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그녀는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사귀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맞았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까다로웠거나 제가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에도 까다로워 보여요. 당신은요? 저는 쉬워 보여요? 아니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어려워요? 네. 어떤 점이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짐작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니까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아주 진실됐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녀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갈게요. 네. 그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진우 씨. 네. 저를 짐작하려고 애쓰지 마요.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그냥 보기만 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차 안에 홀로 남겨졌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윤 씨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녀가 제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제가 곁에 머물게 해주는 방식으로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거창한 이유 없이 점심 먹었어요? 저녁 먹으러 갈래요? 오늘 피곤한데 산책할래요? 같은 말들로요.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억지스럽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제가 점점 그녀의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늘 가던 가게에 앉아 있을 때 하윤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당신한테 물었잖아요. 제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사이도 아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웃었습니다. 압박감도 구속도 없는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이름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미 무언가 아주 명확하고 진실되며 동시에 아주 연약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윤 씨의 질문 이후로 우리는 무슨 사이일까? 라는 생각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너무 서둘러 정의 내리려 할수록 쉽게 잃게 된다는 것을요. 만약 제가 너무 이른 시점에 우리 둘 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섣불리 말해버린다면 지금의 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망치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 될 테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만났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소박한 저녁을 먹고 그다지 깊지는 않지만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제가 가장 주목하게 된 변화는 하윤 씨가 더 이상 이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많거나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더 이상 그녀의 삶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을 때 하윤 씨는 이미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죠. 눈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빛나 저를 봤을 때 더 이상 처음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컵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죠. 제가 다가가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가 둘 사이에 평온한 공기를 깨뜨릴까 조심하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났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하나 더 샀는데 마실래요? 저는 그녀 손에 들린 커피컵을 그리고 잠이 부족해 약간 창백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무언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데 돈 쓰는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하윤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가벼웠지만 아침 전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주는 상이에요. 저는 커피컵을 받아들고 바로 고맙다고 말하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초반에 항상 느껴졌던 그 보이지 않는 거리가 사라져 있었죠. 조금 걷다가 하윤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며 말했죠. 마치 그 말이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요.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와 나란히 걷기 위해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기회를 줬어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요. 그 대답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관계가 아직 명확한 이름이 없는 이 시점에서는요, 어떤 점이 다른데요? 하윤 씨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잖아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볍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젓고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는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처럼요. 그 후 며칠은 아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하윤 씨가 전에 물었던 그 질문, 우리는 무슨 사이일까라는 질문에 다시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망설이게 만든 것은 대답이 아니라 제가 아직 숨기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윤 씨에게 제가 진짜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까봐,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자연스럽지 않게 될까봐요. 저에게는 그게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늘 가던 가게에 앉아 있을 때 하윤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지만 눈빛은 제게서 답을 찾으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언젠가 내가 당신이 말한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떨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이 제가 애써 숨기려던 것을 정통으로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윤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했다고는 안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느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말하지도 않았죠. 그 말에 저는 즉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솔직함이 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언제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기색도 억지로 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나는 진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운 건 나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질책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일종의 한계선이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기 때문에 더욱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윤 씨를 데려다 주고 저는 평소처럼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잠시 더 앉아 그녀가 익숙한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조만간 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저와 하윤 씨 사이에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직 이름조차 붙여보지 못한 한 사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하윤 씨의 말, 나는 진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운 건 나만 모르게 되는 거예요. 라는 그 말을 들은 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상황을 완전히 주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그 다음 걸음이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워하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문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계약서도 아니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협상도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타이밍으로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하윤 씨를 만났지만 제 안의 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더 자주 살피게 되었고, 제가 어떤 질문에 답할 때마다 그녀가 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녀가 제게서 무언가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가 익숙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윤 씨는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침묵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생각에 잠겨 말을 아끼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하지만 정적을 깨기에는 충분한 목소리로요. 오늘 말이 없네요. 하윤 씨는 바로 저를 보지 않고 여전히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그러다 하윤 씨가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아주 곧고 분명했습니다. 진우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봐요. 그녀는 잠시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냥 평범한 사업가 맞아요? 그 질문은 예상 밖의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그녀를 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요? 하윤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해요. 시간은 많아 보이는데 한가한 건 아니고, 그리고 말투가 막 사업 시작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지도 바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되물었을 뿐입니다. 그럼 만약 내가 말한 것과 다른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윤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경우에 따라 다르다니요? 당신이 왜 숨겼는지에 따라서요. 그 대답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알아요. 그럼 뭐가 걱정인데요? 하윤 씨는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게 싫어서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해해요. 이해 못할걸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통제하는데 익숙하잖아요. 나는 내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게 싫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완전히 옳았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걸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둘 다 생각에 잠겨 무거워진 공기였습니다. 큰 길 입구에서 하윤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전 이만 들어갈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저를 잠시 더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얼마나가 오래 끄는 건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남겼을 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게 될 때까지.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재촉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경고였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녀가 더 이상 제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그리고 그건 어떤 반응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하윤 씨가 서서히 제게 보여주던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저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할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글자였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 해서가 아니라 내일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멈추거나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불도 켜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의 의지에 어렴풋이 보이는 사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하윤 씨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던 첫 만남부터 아침 산책, 소박한 식사, 솔직하지만 진실된 말들까지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세상에서 그 진실됨은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희귀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예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내일 전부 다 말하자.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진실을 말하고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자.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없다면 그녀를 곁에 둘 자격도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윤 씨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대화를 위해 몇 분이라도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거치며 저는 더 이상 침묵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또다시 망설인다면 제가 잃게 될 것은 그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 걸음씩 제게 보여주었던 신뢰 그 자체일 테니까요. 하윤 씨는 언제나처럼 골목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평소의 부드러움도 익숙한 고갯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지만 조금 더 진지해진 눈빛,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하든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동시에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늦을 줄 알았는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고 저도 그 옆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각자의 생각을 안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금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조금 걷다가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하윤 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대답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가 어젯밤부터 짐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길 한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지만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마치 둘 다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고 싶은 것처럼요. 나는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에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윤 씨는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보다 작은 회사가 아니고 내가 그 회사의 경영자예요.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그걸 숨긴 건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보게 될까봐 그랬어요. 하윤 씨가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과한 놀라움도 없이
아주 차분함만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질문에 저는 빠르게 생각해야 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과 후,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윤 씨는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서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숨긴 걸 탓하지는 않아요. 그녀가 더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할지 아닐지를 당신이 멋대로 결정해버린 건 싫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을 찔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하윤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이전처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랬잖아요. 질책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차 소리와 사람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우리 둘 사이의 공간은 마치 모든 것과 분리된 듯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번에는 더 이상의 변명 없이 말했습니다. 하윤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언제 말하려고 했어요? 더 일찍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나를 잃을까 봐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왜 말했어요? 제가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잃게 될 테니까요. 하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고 그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큰 길 입구에서 하윤 씨는 언제나처럼 멈춰 섰지만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숨기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가벼운 끄덕임이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화났어요? 하윤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기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화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쫓아가지도 부르지도 않고 그저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말했고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하윤 씨는 저를 피하진 않았지만 이전처럼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출근했고 메시지에 답장도 했지만 우리 사이에 다시 거리가 생긴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촉하거나 묻지 않고 그저 이전과 같은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 씨였습니다. 저 퇴근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감정이 돌아왔습니다. 갈게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하윤 씨의 저 퇴근했어요 라는 메시지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했고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세 단어 뒤에는 그녀가 겪었을 깊은 고민의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이 시점에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은 제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습니다. 조급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와 주었다면 제가 가만히 서 있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하윤 씨는 이미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손에 들고 똑바로 서 있었지만 이전처럼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갈까요? 제가 언제나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좀 걸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멀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자연스럽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하윤 씨가 바로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할 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요. 조금 걷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느리고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를 속였던 거요.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화나지는 않아요. 당신의 이유를 이해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불쾌했던 건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고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줄 만큼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가벼운 경고가 아니라 그녀가 아주 깊이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윤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나는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당신은 당신 자신이면 돼요. 그리고 솔직하면 돼요. 저는 그녀를 보며 바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의 변명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관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완전히 가벼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둘 다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하윤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일 많이 바빠요? 질문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약간 놀랐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한데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신경 쓰여요?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변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지. 뭘 선택하는데요? 당신에게 시간을 쓰기로 선택하는 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걷다가 전에 몇 번 앉았던 길가의 작은 찻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묻지 않고 둘 다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곳이 우리 저녁의 익숙한 일부인 것처럼요. 하윤 씨는 음료 2잔을 시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명확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네,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신과 더 오래 함께 가고 싶어요.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가 얼마나 오랫동안인데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만큼이요. 이해하고 나서는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윤 씨가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게만 말하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길 바라는데요. 더 솔직하게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더 이상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다른 누군가인 척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하윤 씨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어적이지도 탐색하지도 않는 아주 부드러운 접촉이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제가 알아차리기에는 충분했죠.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나 쉬운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통제받는 거 싫어해요. 통제하지 않을게요. 속는 것도 싫어하고요. 속이지 않을게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긴 약속도 필요 없었죠. 그저 아주 가벼운 동의였습니다. 그날 밤 하윤 씨를 데려다 주었을 때 그녀는 언제나처럼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저를 돌아보며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이 먼저 말해요. 그렇게 할게요. 내가 묻게 만들지 말고요. 이해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리기 전에 제 기억에 오래 남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늦어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녀가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윤 씨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말해요. 내가 묻게 만들지 말고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우리 관계가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접근이나 반쪽짜리 대화가 아니라 둘 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는 의식적인 동행이 시작된 것이죠.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여전히 꾸준히 만났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도전이나 탐색이 아니라 마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으면서 함께 걷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뚜렷하게 느낀 변화는 하윤 씨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녀가 평소 자신만을 위해 간직했던 것들을요. 어느 날 오후 우리가 늘 가던 가게에 앉아 있을 때 하윤 씨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수첩을 여러 몇 장을 넘긴 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이 쓴 것을 단 한 번도 제게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주 진지하지는 않았지만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받아들고 단정하게 쓰인 손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고 다시 쓴 흔적도 있었죠. 그것들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몇 줄의 짧은 문장도 있었고 더 긴 단락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아주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이렇게 적어놔요. 제가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너무 잘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페이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짐작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건 다른 문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덮어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보여줘서 고마워요. 하윤 씨는 수첩을 돌려받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유가 그녀에게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지만 그때부터 저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나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신뢰의 거리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점일 줄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막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예전에 그 맞선 자리에 나왔던 가족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더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안 만나. 제가 평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내려가 보지. 제가 접견실에 들어갔을 때 그날의 그 아주머니, 유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미와 지난번에 함께 왔던 남자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레스토랑에서처럼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대표,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는군. 그녀가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바쁘니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 그러니 책임을 져야지.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알아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 나는 당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자자, 좋게 이야기합시다.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도 처신을 잘해야 할 거야.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당신한테도 좋을 거 없어. 제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일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만약 또다시 찾아와서 저를 귀찮게 한다면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방을 나오면서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윤 씨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된 방식으로 그녀의 귀에 들어간다면 저와 그녀가 막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하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대화했고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일을 이야기하자 가볍게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처럼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윤 씨는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그녀를 잠시 보다가 말했습니다. 조금요. 나랑 관련된 일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숨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윤 씨는 바로 묻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관련된 일이라면 일찍 말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이전처럼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일들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날 저녁, 하윤 씨가 나랑 관련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애매하게 대답한 후로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 그녀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고, 만약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이전에 했던 모든 말들이 무의미해질 테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걸음을 조금 늦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요. 지난번 그 맞선 자리에 나왔던 가족, 오늘 회사로 찾아왔었어요. 하윤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돌아보며 차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데요? 내가 자기 딸 체면을 깎았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거절했어요. 더 이상 관련 없고 또다시 귀찮게 하면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윤 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네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다른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윤 씨가 희미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지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당신을 귀찮게 할까봐 걱정돼요. 그녀가 멈춰서서 저를 정면으로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진우 씨,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럼 나 대신 걱정하지 마요. 그 말은 관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듯한 걱정을 한다면 또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모든 일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윤 씨는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영향이 있다면 그때 해결하면 돼요.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진 느낌이었죠. 마치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더 이상 모호하지 않게 된 것처럼요. 늘 가던 가게에 도착해 우리는 평소처럼 음료 2잔을 시키고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빠르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당신을 만나는지 알아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늦었지만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받아서가 아니라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뭘 바라는데요? 하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명확하기를 바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의 약속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확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처럼 하윤 씨를 골목 입구에 데려다 주었을 때 그녀는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아주 고든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요.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물어봐요. 나한테서 뭘 원해요? 그 질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도 거리를 두지도 않았죠.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에서야 말할 뿐이었습니다. 당신 곁에 진지하게 있고 싶어요. 하윤 씨는 저를 오랫동안 말없이 쳐다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달라서도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신선함을 줘서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이기 때문에 네, 내가 변하지 않아도요. 당신이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까칠하고 솔직하고
가끔은 불편하게 굴어도요.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바로 웃지 않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하윤 씨는 저를 잠시 더 쳐다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단 한 단어, 고백도 아니었고 관계를 명확히 하는 끄덕임도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수용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돌아보며 아주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묻게 만들지 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잠시 더 앉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작은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우연한 한 번의 만남으로 시작되어 제 자신을 이렇게나 많이 바꿀 줄 몰랐던 한 사람을 만난 그곳을요. 저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하윤 씨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짐작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짐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전까지 항상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었고 길이 있었고 목적지가 있었죠. 하지만 그녀를 만난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통제할 필요도, 서둘러 정의 내릴 필요도 없이 그저 지켜낼 만큼의 진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제가 그녀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조금 덜 계산하고 조금 덜 방어적이며 더 진실된 다른 버전이 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제가 시작하기에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멈춰서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적절한 순간에 침묵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 사람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하고요. 진우와 하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란하거나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잃을까 두려워서 숨기는 것. 하지만 숨길수록 더 쉽게 잃게 된다는 것. 진우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자죠. 능력 있고, 배짱 있고, 사람 볼 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장벽이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측정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발 앞서 나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연애에서도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봐주기를 바란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의 신분과 진실을 숨기죠. 하지만 진우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얻고 싶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딱딱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면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그녀를 진짜로 만듭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윤은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존감을 아는 사람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이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변하는 법을 배우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우는 통제를 내려놓고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배웁니다. 하윤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기회를 주며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이 세상에는 감정, 외모, 상황 때문에 아주 빠르게 시작되는 관계는 많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보통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며 감히 진실을 말하는 순간들을 거치면서요. 어쩌면 당신은 진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이용당할까? 두려워 진짜 자신을 숨기는 사람. 혹은 하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우는 사람.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먼저 마음을 열 용기가 없어서 진심인 사람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협상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승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게 나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거는 두 사람이 완벽하게 잘 맞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본 후에도 곁에 머물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마 당신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계실 겁니다. 망설이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아직 발을 내딛지 못한 선택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는 마세요. 하지만 피하지도 마세요. 자신과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만약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는 충분히 진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기회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너무 극적이지는 않지만 마음속 아주 진솔한 구석을 건드리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요.